그 기사를 봤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근데 그냥도 아니고 신이야, 신. 용신, 이순신이 그걸 막는 내용이다. 일본 만화인데? 일단 건강에 관련된 언급 147건 정도 돼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정식화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 인물 리뷰 오랜만에 또 하겠습니다. 누구를 할까? 사실 댓글이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분들도 많고 지금 만화 캐릭터도 한 30개 정도 쌓인 거 아시죠? 모르는 만화도 너무 많아가지고. 뻥카지기 또 시작했어. 쌓였어요. 진짜 쌓였어요. 쌓이긴 했지만 30개는 아니잖아. 이름이 모르는 애니메이션도 많고 그걸 지금 다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고요. 거기 애니메이션 하나의 등장인물 다 이제 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오진승 또 펑카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얘를 한번 분석할 거야. 언젠가 멘탈탄 끝날 때쯤에 얘를 분석할 거야. 그 애니메이션 따로 채널 하나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이제 혼자서 이제 우연히 무슨 기사에서 일본에서 나온 만화책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나왔다.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기사 내용을 봤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아시아 정복을 꿈꾸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근데 그냥도 아니고 신이야, 신. 용신, 이순신이 그걸 막는 내용이다. 일본 만화인데? 만화를 보진 못했는데 일본인이 그렸는데 되게 멋있게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사람이 한국에도 취재를 왔더라고. 와서 광화문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도 촬영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재밌겠다 해서 한번 난중일기를 한번 봤는데 또 이게 보니까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진짜 영웅이란 표현도 부족하고 거의 성웅이라고 우리가 진짜 해도 더할 나위 없는데 조금 정신과적으로는 과하다. 혹은 약간 이분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외래온 환자분들께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힘들었던 분이고 이분도 어떤 그런 강박적인 요인이 있었고 이분도 불안했고 불면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영웅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분도 이제 이 정도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님을 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완벽주의. 완전 FM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같은 그 덕수 이씨면은 엄청 친한 거거든. 지금이야 뭐 무슨 뭐 전주희 씨요, 뭐 어디 뭐 씨요, 뭐 이러면 예 하고 그냥 말잖아요. 그냥 그러세요 하고 반갑습니다 정도만 하잖아요. 근데 옛날이면 거의 그냥 뭐 친족급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무려 율곡이 유명하신 우리 집회에 나오신 분. 그분이 이조판서였어요. 이조판서면 이제 인사권자예요. 전 이제 벼슬들의 인사권을 쥐는 인사행정처 그쪽 장관인 거지. 되게 높죠. 이순신 너 유망주라면 한번 야 같은 덕순신인데 보자 했는데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당신은 인사권자니까 이걸 내가 보는 거는 약간 반칙이다. 중립을 어기는 거다. 잘라버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88년 막 90년 이때잖아요. 그때 동성동본이라고 결혼 못하게 반대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30년 전인데 이게 덕수시면 진짜 친한 건데 그것도 그냥 잘라. 그리고 군부에 계셨잖아요. 병조판서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니까 완전 위잖아. 자기의 이제 서녀를 이제 첩으로 주려고 한 거야. 본부인도 아니고. 그래서 만나자. 또 거절. 잘라버려. 뭐 그의 그 기타 청탁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냥. 딱 그냥 FM대로.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제 상피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친인척을 그 임지로 데려가서 관직을 시키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뭐 진해에 있는 해군 뭐 기지의 사령관이다. 근데 내가 뭐 진승이가 친해. 뭐 친족이야. 진승이 데려와가지고 야 너는 그럼 거기서 뭐 이게 함장 좀 해. 대위 좀 해. 하면 낙하산을 낙하산이니까 안 돼. 그래서 진승이를 내가 부르긴 불렀어. 워낙 친하고 얘는 날 도와줄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의병이야. 관직이 없어. 그게 자기 장남을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장남을. 의병. 의병으로. 그냥 일개 군졸. 관직이 없는 거야 그냥. 정규군이 아닌 거야. 그 조카 3명도 다. 그래서 명량해전이랑 노량해전 다 아무런 관직이나 이것도 없이. 그럼 승진도 못 하는 거잖아. 어차피 관직이 없으니까. 원료원직주의자군요. 그리고 과거 시험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28살 때 응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늦은 나이예요. 28살 때 이제 과거 시험을 처음 응시를 했는데 말에서 낙방을 하셔가지고 뭐 버드나무가지를 묶어서 분목을 대고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다. 28에서 처음으로 본 거죠? 네, 처음으로. 왜 이렇게 늦게 봤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32살 때 그 4년 뒤에 다시 응시에서 4등으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네임드 장군들이 도대체 몇 살에 그 합격을 했는지 보니까 그 진주대첩의 김시민 장군이 24. 그 원수였던 원균도 27.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이제 에이스였던 신립 장군이 22살.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라 좌수사였잖아요. 그때 전라 우수사가 있었는데 워낙 이순신 장군이 이제
대단하신 분이니까 인품에 감품돼가지고 잘 따랐거든. 그 이혁기 수사는 10대 후반. 그리고 이분보다 전 세대의 남이 장군이라고 굉장히 일찍 출세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17세. 원균 제외하고는 그냥 거의 20대 중반 이하로. 그러니까 28살에 응시를 처음 하고 32살 때 붙으신 거야.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다른 장군들보다 좀 늦었잖아요. 출사를. 왜 그러셨을까? 약간 우리 의대 때 공부할 때 그런 친구 있었잖아요. 왜? 이거 완벽해야 넘어가는 친구. 그 교과서 이제 해리슨 이거 이제 원서 이만한 그치, 거 그치.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읽으시다가 막 우리 같이 막 소스 보고 막 하게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정석대로. 근데 이게 정석대로 못 보거든요. 그렇지, 다 못 보죠. 그 의대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요약 보고 이렇게 그쵸.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장군은 보신 거지 그거를. 내가 봤을 때 의대로 치면은 그 해리슨은 완독한 거야 다. 완독 내가 봤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3독 4독 하신 거야. 본인이 납득할 정도. 자기가 딱 준비가 될 때 시험을 친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미루다가. 그렇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부분은 진짜 불안감도 굉장히 높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그 어떤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면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부하들에게도 그렇고 크게 요구를 하시고 그걸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완벽주의적으로 준비했는데 28살 때 넘어진 건 뭐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완벽주의적이니까 지나치게 모든 걸 통제하고 뭐 이러려다가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면 사실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워낙에 부담이 크셨어. 근데 불안도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얼마나 이제 본인이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냐면은 1591년 2월에 전라좌수사로 부임을 해요. 근데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한단 말이야. 근데 이미 함대랑 거북선이랑 다 갖고 있죠. 가자마자 이 사람이 뚝딱뚝딱 만들고 14개월 동안 다 한 거야. 14개월 만에? 14개월 만에. 거북선 건조랑 그 조선 수군들을 재정비한 게. 그렇다고 뭐 장군이 뭐 병사를 학대했다 뭐 이런 기록도 없잖아요. 그냥 정말 FM대로 하면서 그걸 다 통제해가지고 최선의 어떤 그 결과를 끌어내신 거지.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임진왜란 발발하고 우리나라 부산부터 쭉 뚫리잖아요. 근데 5월 4일 날 처음으로 장군이 옥포해전에서 이겨요. 그게 조선 전체 첫 승리야. 전체. 근데 사망자가 없어. 부상자 3명. 적선은 26척 격침.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록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싸움 23번의 해전에서 죽은 병사보다 탈영병이나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 말이 안 돼. 진짜. 그뿐 아니라 이제 임진왜란으로 워낙에 전국토가 피폐해지고 호남만 살아남았는데 장군이 그쪽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쌀이랑 소금이랑 철을 자체 생산해가지고 전라좌수사군만 쓰는 게 아니라 선조한테 갖다 바쳐. 선조 그 막 피난 중인 피난 중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의주, 평양 거기까지 가가지고 갖다 바쳐드려. 왕이니까. 심지어 선조가 더 달라고 재촉도 해요. 얘가 눈치가 없는 건지. 지금 여기까지 보면 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지만 준비도 철저하고 너무 잘하는데 정신과적으로 뭔가 해석할 게 있나요? 그렇죠. 난중일기를 이제 보면은 참 기록들이 많습니다. 난중일기는 장군께서 7년간 쓰신 기록이거든요. 일기잖아요. 본인이 쓰신. 근데 거기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우리가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를 의심을 하는데 일단 건강에 관련된 언급이 147건 정도 돼요. 스스로? 스스로 몸이 몹시 불편해서 종일 신음했다. 뭐 불편해서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춘곤이 심해서 밤새도록 땀을 흘렸다. 수별 때문에 침을 20대나 맞았다.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땀도 많고 소화도 안 되고. 사실 군인이잖아요. 그쵸. 몸을 계속 단련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게을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성향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몸이 아픈 거는 저는 드는 생각이 워낙에 이제 장군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형 장애 증상이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몸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위도 아프고 그렇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땀나고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니까 신체 증상들이 좀 많이 표현되는 분들이 언어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 애들 막 학교 가기 싫을 때 배 아파 이러면서 안 가고 유치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증상 표현하고 막 이렇게 잘 설명하시는 게 막 힘들어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표현도 요즘 표현이랑 잘 안 맞고. 저는 이제 예전에 2차 병했을 때 우리하다는 표현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하다. 그치? 우리하죠. 정말 우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다 보면 이해는 가는데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한글인가? 약간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많은 소위 약간 화병 스타일로 좀 오신 게 아닌가. 이게 왜냐면 누구에게도 이런 자신의 고뇌를 표현하기 어려웠잖아요. 이걸 뭐 경상우수사 옆에 있는 애는 원균이지. 그거를 뭐 저기 피난 가시는 왕께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부하장수들은 온리 이순신만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냥 진짜 완전 라스트맨 스탠딩인 거야. 그냥 혼자 오롯이. 완벽주의적인 분들은 되게 이성적인 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이 좀 뭔가 표현하거나 인식하는 게 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을 해야 이게 좀 풀리는데 못 느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이제 표현하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신체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나마 이 일기가 좀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정신 건강에도. 하나 이렇게 그 정서적 환기,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 하는. 그 욕 쓸 사람 이제 욕하고 그치. 쓰면 좀 풀리잖아요. 우리도 진료실에서 준영 선생님도 많이 권유하지 않아요? 약간? 아, 저 보고 쓴다고 한줄 알고 주변에서 데스노트 같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외래에서 많이 권유하시잖아요. 권유 드리죠. 사람들한테 매일 불러서 제가 저랬는데 하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또 이 사람 또 안 좋은 영향 받을까봐 또 그것도 마음 불편하시니까. 맞아. 오히려 이제 일기로 이렇게 쓰면은 좀 약간 풀리는 게 사실 있죠. 언어하면은. 네. 그다음 불면증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만성 불면증이라보다는 약간 좀 상황에 따른 불면증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급성 스트레스 반응 같은 원균이 이순신 장군 보고 머뭇거리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참언을 했다는 내용을 조정에 있는 영의정이랑 병조 판서가 이제 그대로 편지로 쳐요. 야, 원균이 모함을 이렇게 했구나. 모함을 했더라. 이미 영의정이랑 병조 판서는 알아.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이미 알고 계셔. 그분들은 다 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문제는 왕한테 직보를 하니까 선조는 가뜩이나 이순신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던 거예요. 분노, 그치. 억울함.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 솔직히 자기 혼자 다 지금 혼자 이기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진주성이 함락됐다는 가짜 뉴스가 그때 떴어요. 근데 진주성이 뚫리면 아시다시피 서쪽 그 경상 서부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남원 쪽으로 가지고 전라도가 뚫리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순신 장군의 배후 쪽도 위험하고 여수랑 순천 쪽으로. 그러니까 그때 또 잠을 못 주무신 거야. 근데 다행히 이제 가짜 뉴스란 거 알고 좀 마음이 좀 놓이셨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약간 잠을 못 이루고 마음이 편치 않고 꿈도 어지러웠다는 언급을 여러 번 하셔요. 일기에서. 그러니까 불면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총사령관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병들을 또 위무도 해야 되고 장수들도 좀 케어해야 되고 하니까 음주들 좀 하셨는데 좀 제법 하셨어요. 술을. 음주로 인한 불면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과음하면은 잠은 그럭저럭 드는데 수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자꾸 깨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하나는 음주를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주가 약간 불안증 환자의 자체 치료 같은 느낌으로도 좀 쓰잖아요. 셀프 트리트먼트로 보죠. 그렇죠. 이게 그 알코올의 가발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약간 항불안제의 진정 효과랑 비슷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불면 또 신체 증상 또 이런 전쟁으로 인한 어떤 압박이나 불안 시달리는 스스로 셀프 트리트먼트 용으로 드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높으신 분이 전쟁 상황에서 엄청나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난중일기도 사실은 실제로 거의 다 밤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건 제 추측인데 약간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시면서 이제 조선 해군의 총책임자로서 약간 체크하는 약간 강박성 혹은 완벽성도 있었겠고 아까 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든 감정을 좀 언어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잠이 안 왔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좀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쓰자 하면서 약간 그것도 있지 않으셨을까. 제 개인 추측인데 우울증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많은 일을 겪으시는 주로 이제 억울한 거예요. 아까 뭐 원균 모함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서 결국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게 되셨거든요.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머뭇거리면서 이순신 장군 공격 안 했으니까 자기는 공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원균이. 장군이 하시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육군이 필요해요. 이랬다가 권율 장군이 이제 그 당시 도원수,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었어요. 권율이 이제 빡친 거지. 너 이순신 모함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너 그 자리 가더니 네가 왜 지금 육군이 필요하다고 하냐 하더니 불러서 곤장을 쳤어요, 진짜. 원균 공격해라. 원균을 그냥 곤장을 쳤어. 통제사인데 너
돌격해. 해가지고 돌격했다가 칠전양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피땀 흘려 만든 수군이 전멸. 남은 게 12척.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함이 있습니다. 명량 직전에 이 상황이었어요. 딱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진짜 사람이 저는 참 장군이 대단한 게 여기서 멘붕이 안 왔다는 게 우중보다 분노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백의종군 중에 자기를 보러 오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워낙 효심이 지극하신 분이라 난중일기에도 계속 그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3년상을 치렀거든. 근데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지금 3년상을 치를 상황이 아닌 거야. 일단 전쟁 중이고 자기는 백의종군 중인 죄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좀 좌절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막내 아들이 충남 아산을 침략한 왜군이랑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공교롭게도 명량해전이 1597년 10월 26일인데 양력으로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께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나의 죄가 네게 화를 미쳤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신 건데 이게 일기가 11월 24일이야 같은 년. 이걸 고려하면은 그 아산이라는 동네가 사실 뭐 그렇게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굳이 왜군이 거길 친 거는 약간 명량 때 복수전이 아닐까. 원래 걔네가 약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 진주성 싸움도 굳이 2차 진주성 싸움 한 것도 1차 때 져가지고 복수전으로 한 거고 약간 그럼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죄가 너에게 화를 미쳤다는 얘기를 또 하신 거 아닐까. 뭔가 정황상 정확한 역사는 아니지만 제 추측이고. 그래서 난중일기에 그래가지고 아들의 죽음을 들었는데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대. 심지어 이제 소금 창고에 숨어서 울었대요. 왜냐하면 최고 지휘자가 그 명량해전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조선 해군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눈물을 보면 안 되니까. 엄청난 상실을 겪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들의 상실, 어머니의 상실. 보통 그럼 이런 상실감이 사실 우울증의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자책까지 가니까 이제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우리 군주가 좀 알아주면서 야 그래 내가 그 백의종군 시켜서 미안했어. 좀 사죄 비슷한 약간 조서를 쓰긴 썼어요. 썼는데 그러면서 복직 키워줬는데 이게 또 웃긴 게 조선시대는 정일품, 정이품 뭐 이렇게 계급이 있었는데 정이품, 정원대부급이 아닌 복직시키면서 정삼품으로 복직을 시켰어. 원래 복직시키려면 그대로 원래 자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근데 약간 뒤끝을 선조가 호봉이 내려간 건가요? 그렇죠. 호봉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명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선조를 압박을 했어. 야 너네 지금 장난하냐고. 이순신 장군한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고 명나라에서 그 선조를 우리 댓글에 멘탈 탄단 구독자님들이 런조라고 또 해주셨던데 런조. 유주까지 뛰었다고 런조. 아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너무 웃었어. 드립이 정말. 그러니까 그 런조의 어떤 치졸함을 보면서 우울증 와쉽겠는데 그러니까 딱 들더라고요. 올만한 상황인데 극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순신 장군께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신 게 일단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활쏘기는 거의 규칙적인 게 난중일기 내내 나요. 툭하면 활쏘셔. 그래서 활쏘기가 굉장히 큰 운동이었고 일기도 열심히 쓰셨고 또 나름의 취미 활동이 바둑도 좋아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두기도 하시고 약간 장교들이 보는 거 옆에서 훈수도 두고 스트레스를 풀 만한 노력을 있었네요. 부하들과의 음주를 통한 어떤 좀 친목 활동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장군께서도 이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도 사실 지금 경황적으로 봤을 때 우울증, 불면증, 신체형 장애 이렇게 걸리실 수도 있는 혹은 걸렸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주변이나 본인들이 그런 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순신 장군조차도 그런 병에 걸렸고 혹은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았었고 근데 또 그거를 또 나름의 극복하셨거든요. 스스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우울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정황적으로는 우울증일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우울증 자체에 걸린 건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겨내신 건데 단순히 멘탈이 강하다 이거보다는 그런 노력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힘든 부분이 있으실 때 성웅조차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뭐 하신 노력을 하셨다. 우리도 하면 또 이분같이 어떤 막중한 책임진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획 의도에서
한번 좀 이순신 장군을 감히 제가 다뤄봤습니다. 분석하고 싶은 인물들이 있으시면 왕은 너무 좀 힘든 것 같아 좀. 왕 말고 다른 분들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오성과 한음 이런 거. 뭐에 대해서 다루냐? 오성과 한음? 뭐 이렇게 막 주먹 이렇게 장군 집에 이렇게 돼서 이거 당신 주먹입니까 제 주먹입니까 막 이런. 그걸 굳이 정신 분석해야 돼? 바보 온다는 진짜 바본가. 야 그거는 역사학자한테 물어봐야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한강공주는 어떤 마음일까? 정신과적으로 하자고 좀. 누가 먼저 플러팅을 한 건가? 하여튼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